짠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짱그레입니다. 오늘은 공지 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와 이직에 대한 콘텐츠를 좀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이직은 제가 조금 약한 분야고 이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해봤잖아요.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한 분 모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3번의 이직을 경험한 소소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소소님 나와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이전 제가 공지 영상에서 올린 그 어떤 댓글들 달린 댓글들을 일단 먼저 조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공기업 쪽에 그런 현직자는 아니라 가지고 공기업 관련 질문은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서 첨삭을 뭐 거의 수백 번 이상 하신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취준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랄까요?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첨삭을 하다 보면 이제 취준생들의 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, 한 명은 너무 이제 자기소개서를 에세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심취해서 자기중심적으로.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회사와 나의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그냥 자기 경험 위주로 쓰는 경우가 있고, 또 다른 경우는 너무 회사에 대해서만 이 회사는 뭐가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뭐 이래서 유망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약간 그 어떤 극단의 극단적인 거죠. 사실 이 회사와 나의 그런 뭐 조화나 매치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건데, 이제 뭐 나만 말한다거나 아니면 회사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자주 보는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 친구보다는 뭐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긴 해서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경험과 그 회사에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직무, 역량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뭐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취준생들이 자소를 뭐 한 5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수십 개 가까이 쓰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 다 맞춤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. 뭐 취준생들이 뭐 양으로 많은 곳을 지원하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위주로 먼저 그 양질의 자소서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, 조금 더 선호도가 뭐 어쩔 수 없이 취준생 입장에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조금 더 에너지가 덜 쓸 수밖에 없겠죠. 사실 현실적으로. 우선순위를 그쵸. 나눠서 하는 게 맞다. 근데 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자소서 첨삭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일을 하신 지가 꽤 되신 거잖아요. 근데 자소서 첨삭을 아직 현재까지 하고 계신 이유라든지 아니면 첨삭을 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자기소개 서류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좀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저한테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줬던 편이고, 첫 회사를 취업하고 나서도 그냥 후배들이나 뭐 아직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준 경우가 있고,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이직을 결심하게 되면서 좀 더 그런 자소서의 원리나 뭐 이런 걸 알고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요. 자소서는 트렌드라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정말 그런 자소서에 대한 요령을 잘 알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구독자분들이 가장 물어보시는 게 어려운 문항이 지원 동기라고 다들 거의 한 80%는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지원 동기를 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을 먼저 정하고 기업을 정하고 뭐 직무를 정한다든지 이런 뭐 조금 저만의 뭐 아주 얄팍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, 좀 지원 동기를 잘 적기 위한 그런 팁들이 좀 있을까요? 사실 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었는데, 제일 워스트라고 생각했던 거는, 이 기업이 이런 게 대단하고 이런 게 멋있어서 지원했다. 이거 정말 영혼이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
그거는 정말 그냥 기사 좀 찾아보고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, 저는 이제 정말 쓸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쓰는 게 맞지만 그거는 제일 지양하셨으면 좋겠고, 좀 접근하기 쉬웠던 방법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직무다 아니면 마케팅 직무다 라고 직무가 정해졌을 때 그 직무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경험이나 계기를 말을 했고, 그 경험을 하다 보니 이런 직무에 관심이 생겼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졌다. 그러다 보니 또 이거에 잘 하고 있는 회사, 그리고 내가 관심 있었던 산업이 이 기업이었고,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지원했다. 이런 식으로 직무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쓰면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도 그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연결을 시키면 잘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직무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써놓는 게 다양한 서류를 쓸 때도 유리한 것 같고 좀 더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어요. 사실 근데 공기업은 조금 다를 수 있는 네. 게 이제 전부 다 어. 하니까 사무직이라는 맞아요. 직무를. 그래서 그 저도 부분은 공기업을 네. 생각했을 때는 뭐 행정이나 사무 네. 중심이니까 사실 그런 행정직, 사무직의 뭐 직무에 뭐 매력을 느낄 만한 뭐 그런 건 사실 없잖아요.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짱그레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공기업 그 분야나 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거랑 연결시켜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단지 뭐 이 기업이 뭐 어떤 막 그렇게 막 칭찬 일색의 그런 식의 지원 동기보다는 좀 더 내가 어떤 부분, 이 기업에서 하는 잘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입사 후에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생각하시는 좀 가독성을 좋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제가 아까도 뭐그 취업 준비생들의 공통된 오류 중에 하나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가독성 부분인데, 사실 뭐 본인의 자소서에 심취해서 쓰다 보면 이게 잘 읽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. 이거를 내가 읽어도 쉽고, 나를 아는 사람이 읽어도 쉽고,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무슨 소리인 줄 알고, 정말 초등학생이 읽어도 무슨 내용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독성을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가독성을 이제 놓치는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은 일단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더라고요. 뭐 막 괜히 한자성어를 넣는다던가. 정말 그러면은 웃겨 보여요, 사실. 약간 저도 그런 짓을 하긴 약간 했던 적이 겁먹들었다? 있는데, 괜히 뭐 막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한자성어 쓰고 막 어려운 말 썼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같은 말인데 동어 반복이라든지 뭐 이런 오류를. 두 번째로는 문장이 너무 길어요. 대부분이. 두 줄 이상 넘어가지 뭐 않는 예를 선에서. 들어서 뭐 한글이나 뭐 워드로 작성을 했을 때 한 줄 반 정도? 딱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무조건 긴 거예요. 잘라라 무조건. 네. 무조건 자르고 뭐 접속사를 쓰더라도 그래서 뭐 그리하여 이렇게 하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가독성이랑은 좀 뭐 별개일 수 있는데, 일단 읽고 싶은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두 갈씩인 것 같아요. 두 갈씩. 근데 제가 첨삭을 하다 보면 거의 두 갈씩으로 쓰는 취업 준비생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. 그 정도로.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렇게 쓰고, 네. 그래서 정말 뭐 취업 준비생들이 이 많은 자소서를 어떻게 읽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정말 뭐 허수로 생각되는 자소서들이 너무 많아요. 뭐 한자성 쓰지 말고. 그리고 꼭 뭐 취업 스터디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친구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보여줘서 이게 말이 되냐,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냐 정도로만 첨삭을 받아도 사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뭐 취업 준비생들끼리 모여서 뭐 스터디를 하는 게 뭐 물론 그런 심리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,
그게 뭐 자소서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형 인턴에서 전환형 인턴이죠. 거기서 이제 전환이 안 됐다. 근데 이거를 경력상이나 자소서 소재로 쓰는 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지? 저는 당연히 써야죠. 고민할 것도 없다? 당연히 써야죠. 사실 뭐 실패는 경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뭐 취업이 뭐 본인의 실력이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운도 많이 따르고 꼭 뭐 거기서 떨어졌다고 뭐 실패를 했다거나 뭐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나는 뭐 여기서 비록 뭐 떨어졌지만 전환에는 안 됐지만 여기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떨어졌다는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상이 좀 부족한데 좀 일반적인 경험 있잖아요.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소소한 경험 같은 것들을 좀 직무 관련돼서 써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. 제가 또 소소잖아요. 아. 저는 스펙은 소소하시지 않잖아요. 저는 소소한 거에서 자기만의 그걸 발견하는 게 아.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그게 작은 거에서 그래서 그러다 된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또 취준생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되게 화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소재만으로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압살하고 들어간다. 그냥 뭐 정말 막 되게 어디 뭐 해외 인턴을 했고 뭐 이런 거 자체 그런 거 대단하죠. 대단한데 그거 자체만을 뭐 막 그런 식으로 쓰면은 그게 사실 뭐 경쟁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. 그 소재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뭐 거짓으로 쓰면 안 되지만 조미료는 어느 정도 쳐야 되기 때문에 조미료를 치는 건 이제 각자의 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당연한 답인데 수상을 하지 못한 공모전 경험을 안 쓰는 게 나은지 써야죠. 이거는 아까 그 취업 네. 체험형 인턴하고 네.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. 써야죠. 네, 써야죠.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또 답이 나오는데 자소서를 위해서는 공모전 대외 활동 인턴 등의 정량적 스펙이 절대적인가요? 뭐 전에 답해 주셨죠. 네, 근데 절대적이진 않는데 네. 사실 근데 유리한 건 맞아요. 아, 상대적으로. 제가 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유리했던 게 저는 뭐 기업 마케터 뭐 아니면 작게 학교 동아리나 뭐 해외 봉사, 교환학생, 뭐 인턴, 아르바이트 이런 게 사실 제가 뭐 네. 되게 좀 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꼭 이게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있을수록 사실 본인한테 무기가 되는 건 맞죠. 왜냐하면 그거를 활용하면 글의 소재가 다양할수록 뭐 경험을 내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자소서에 대한 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라든지 이제 입사 후의 목표 포부 즉 이제 그런 문항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문항 등은 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좋을까 이게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낮은 것 같아요. 제 느낌상으로는.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어려워서 좀 이렇게 뻔하게 솔직히 쓰긴 썼거든요. 근데 크게 이거에 의해서 서류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채용 홈페이지를 가면 그 각 기업의 뭐 인재 육성 계획이나 그렇죠. 네. 뭐 그런 자세한 네, 정보들이 교육이라든지. 나름 네. 나와 있습니다. 뭐 거기서 뭐 제도나 각종 제도나 아니면 나중에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봤고 그거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회사에
관심을 가지고 요런 거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정도로 어필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정말 그냥 신입이 뭐 입사 초년 때 할 수 있는 거 뭐 업무를 성실하게 배우고 뭐 이런 그냥 뻔한 얘기를 사실 저는 썼어요. 뻔한 얘기를 썼고 지금 이 회사에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뭐 사업들이 네. 있어요. 그러면 그런 거를 어필을 해주는 거죠. 뭐 향후 이 부분에서 내가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. 그러면 사실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 회사에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